방광에 열이 있을 때, 담에 열이 있을 때 양보를 쓰시면 상당히 잘 줄어듭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는 뭐 소장의 경우에는 화열을 3초의 경우도 화열을 대체하는 열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자안 강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수열은. 그 다음에 토열은 이제 아까는 기육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육부를 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수불이 생기는 부위는 하부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위장 아래쪽. 그러니까 위장에 수곡이 들어오면 이게 내려가서 3초에 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곡이 빠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이나 방광 3초에 수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따라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뒤에 그림이 있나? 없네. 이제 육부를 입에서부터 전음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긴 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물을 넣는데 그 물이 잘 안 빠지면 쳐져서 어디에 쌓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 전음 호흡이 있는 대장 3초 방광에 쌓인다 이거죠. 이러면 이제 대장에 수불이 되면 베둘렘이 생기면서 이 셀룰라이트 같은 게 막 모이고 염조혈 같은 게 생기고 되고, 연변 경향이 생기고 피부에 습증이 나타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콧물 같은 게 날 수 있는데, 곡지를 쓰시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이 방광에 수불이 정체가 돼서 아랫배에 복만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종아리가 붓거나 엉덩이가 땡땡하거나, 3초도 비슷한 병리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 토열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수불이 생기게 되면 이 해당 장부에 경락이 지나가는 기육에 이런 게 정체가 돼요. 그래서 기육병이랑 수불은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기육병이 심한 사람은 수불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곡지나 위중 천정을 잘 사용하시면 기육의 뻐근한 느낌도 해결하면서 밑에 정체된 수불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금혈은 아까 이제 피부를 조절해서 피부 감각이 이상한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땅구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감이 왔을 때, 으실으실하고 추울 때 외감 발산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위장 같은 경우는 붓기를 빼는 역할도 하고, 이거 조금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강론을 해보시면 위장의 여태 상향이 위장으로 인한 수불 증상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장이 중간에 있는데 위장에 수곡이 들어와서 이 3초와 소장으로 수곡이 갈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있는 땅구멍이 속 안에 있는 피모의 땅구멍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장에 피모가 막히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종들이 여태상향을 쓰시면 상당히 빨리 빠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써보시면 엄청 재밌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금방 빠지고, 무릎 부어있는 게 금방 없어지고, 발등이 부어있는 게 사라지는 거 많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중환이 빵빵하면서 물소리 나는 것도 여태상향 쓰시면 좋아지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음은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담의 담음은 규음으로 치료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상병과 경락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침처방을 사용하게 되고, 따로따로 있는 사람은 경락병일 때는 경락병에 우선해서 침처방을 짜고, 내상병인 사람은 내상병에 맞춰서 침처방을 구성을 해서 이 처방으로 이제 육부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락유주는 부위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놨는데, 각각의 경락유주를 이제 대장 유주를 쭉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위별로 잘라서 외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화대지, 차지지단, 순지상염, 추락곡, 양골지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대장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도 숙지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팔꿈치 주위에 아까 이 입주, 외렴, 상관주, 출추내측, 양골지간 얘기하셨는데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환자가 그 부분을 짚었을 때 내가 그 부분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하시면서 기본 진단에 대한 숙지를 하시는 거죠. 해부적인 부분들. 어깨 승모근은 한 장부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대장의 기울기 뭉쳐도 승모근이 뭉치고, 3초의 기울기 뭉쳐도 승모근이 뭉치고요. 소장은 기울기랑 관계가 없고, 방광의 기울기 뭉쳐도 승모근이 뭉쳐요. 그래서
어깨를 주물렀을 때 뭉쳐있다. 근데 이제 대장의 문제다 이러면 곡지를 쓰면 부드러워지고 3초다 이러면 천정을 쓰면 부드러워지고 만약에 위양압통이 확인이 됐다. 이때도 3초를 쓰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위중압통이 확인이 됐다. 위중을 쓰면 부드러워져요. 이걸 해보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재밌죠. 안면부도 연결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눈의 질환, 코의 질환, 입의 질환, 귀의 질환들은 경락 위주와 함께 내상병도 고려하셔야지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숙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숙지들 기본적인 겁니다. 뭐 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유주를 통해서 뭐 동인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소장의 유주가 코로 가네.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한테 소장에 대한 침을 놓으니까 코피가 많이 좋아지네. 경락 유주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경락 유주에 있는데 동인형만 봐서 모르시는 거죠. 코병과 소장이 관련이 많다는 거. 대장은 금혈장도니까 당연한 거고 내상병도 관련이 있고 위장은 코랑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코를 지나가네? 축농증이나 비염을 위장으로 치료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위장에 스불이 생기면 코로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뭐 구손 잇몸의 질환도 이렇게 보시고 뭐 각각을 이렇게 보시면서 최소한 육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것 같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A4지에 정리해서 적어보자 하면 모르겠는 게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 파노라마 펼쳐지듯이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서 보입니다. 위경을 따라서 어디에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중안에 아통이 있으면 내상병은 뭐가 있을 수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에 1번, 3번은 같은 원인에서 온 것이겠구나.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경락병을 치료하고 내상병 치료는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육부에 대한 기본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되면 이제 5장에 대한 것까지 하면 좋다 이거죠. 5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생리, 병리에 대한 부분, 한열 조습, 정신기혈과 담음어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셔야 이제 병리 구성이 될 수 있고 뭐 기본은 복진을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5장의 복진이 또 다르죠. 육부랑. 중부, 전중, 그 다음에 거궐, 장문, 그다음에 황수, 그 다음에 소복, 그 다음에 이 신수, 경문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황수랑 이 소복부는 문헌에 없는 부분입니다. 황수가 신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진단 근거로 사용하라는 문헌 근거 없어요. 근데 황수가 신장의 경혈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신장 오형혈에 반응을 하는 아니면 신장병인 게 너무 병증으로 볼 때 명확해 보이는 환자들이 많아서 확인해 보니까 황수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수를 확인을 하고 침을 써보니까 유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황수의 의미는 얼마 되지 않은 신장병 혹은 육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황수의 이 담음의 형태로 이 신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게 되면 또 신장병이 와요. 이 황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배 소복은 원래 1월과 기문이 늑간에 있잖아요. 1월 기문이 늑간에 있는데 이 자리가 진단 근거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리도 미묘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생리병리와 간의 해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생리적인 흐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위가 유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 간 족걸음지맥 유주에 소복부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걸 착안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이제 사용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일 잘 듣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잘 듣는 복진처이긴 한데 이 소복이랑 황수가 베스트 1, 2번이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유효성이 높아요. 유효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 복진이 나왔을 때 간이나 신장의 오형혈을 사용했을 때 환자의 병증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약 처방을 했을 때 이 반응들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기존에 없던 부위니까 한번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소혈 같은 경우 육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고만 하게 됩니다. 참고만 해요. 뒤에 이제 이 부분이 폐수 부분이라는 거, 거름수, 심수라는 거, 그 다음에 간수라든지 비수가 여기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앞쪽이 아플 때 뒤쪽이 아픈 사람은 여기를 확인해줘야 되거든. 근데 등이 아프지 않은데 여기를 따로 확인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신수는 예외적인 부분이 신수가 복모혈이죠. 복모혈인데 허리에 있잖아요.
얘는 확인해 줘야 돼. 이 신수의 복지는 오래된 신장병, 타고난 신장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소가 나타났을 때보다는 예후기간이 길어야 되게. 이런 부분 아시면 신장의 병에 대한 예후에 대한 설명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소복에 대한 부분도 아까 천추 오른쪽 왼쪽 설명드렸는데 오른쪽 소복에 문제가 생기면 예후기간이 길어요. 한 3, 4개월. 왼쪽 소복부에 복진이 나타나면 예후기간이 짧습니다. 한두 달? 이게 이제 간병이 진행되는 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이 많이 돼요. 혈액순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렇다고 얘기해 준 사람은 없는데 복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확인이 되고요. 환자한테 예후 확인해 줄 때도 우소복을 치료하다가 우소복을 줄어들면 좌소복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고 이제 전체적인 요 한열 편차, 조수 편차, 그 다음에 이 정신기혈에 대한 문제 확인을 하고 이 오형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친처방을 선택을 하면 치료를 하면서 확인을 한다 이거죠. 확인한다. 제가 진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환자가 침을 맞고 이 원장님이 어떤 진단을 하고 침을 놓으면 무조건 변화가 생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변화는 환자가 느끼는 주소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복진을 하시면 침 놓기 전에 복진하시고 그 다음에 침치료 끝난 다음에 발침하실 때 복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좋은 확인이 되고요. 발침할 때 이제 간호조무사가 발침을 하니까 그때는 좀 어렵다 이러면 침 놓고 염전자극 하신 다음에 10초, 15초 사이에도 복진이 변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 이거죠. 무조건 침 맞으면 변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자. 또 내성병인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이나 건조성 비염, 뭐 어깨 뭉침, 관절 뻑뻑한 거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장병에서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침치료했을 때 침치료 효과에 따라서 한약 처방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병리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안구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구건조증 풀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 동네 한의원에 안구건조증 환자가 잘 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간병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안구건조증 환자가 내원을 해요. 그럼 안구건조증 환자는 간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간병이 아닌 경우도 50%는 됩니다만 만약에 간병인 경우에 병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음호를 기본으로 하죠. 간음이 부족해지면 눈이 촉촉하지 않아서 뻑뻑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열울 경향이 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눈이 화끈거리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눈 주위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편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간병을 치료하면서 안구건조증 치료할 때 음호가 위주냐 아니면 열울이 위주냐 어느 정도로 약의 처방의 비율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침을 놔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울 경향이 좀 뚜렷해 보이고 환자도 눈에 열이 난다고 하고 까끌까끌하고 통증이 있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하면 행간소부를 침을 놓은 다음에 눈의 느낌을 비교해보라고 하면 10초, 20초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화끈거리는 느낌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눈이 촉촉해진다는 얘기도 하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죠. 이 침을 놓고 나니까 눈이 불편한 게 100% 중에서 몇 프로나 줄어드냐 한 30% 정도 줄어드냐 50% 정도 줄어드냐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곡천원곡에 침을 놓고 변화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행간소부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곡천원곡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다. 10% 20%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곡천원곡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행간소부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행간소부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람은 청열제를 위주로 약처방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청열제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약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열제를 많이 쓰면서 간음 보충하는 약을 쓰는 처방이 있고 아니면 간음 부족에 대한 약을 주로 쓰면서 행간소부에 반응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음호발열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청열제를 쓰시면 오히려 문제가 돼. 그러니까 청간탕처럼 이 시오라든지 목단피, 치자 이런 게 조금 들어가는 이런 류의 약처방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틀리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 침치료 하시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리한 강론의 부분들은 이제 각자 보시면서 공부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엄청 많은데. 각각 보시면서 한번 쭉 설명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강의는
제가 하는 진료가 재밌고 좋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되게. 각각 이 장부에 대한 부분이 이 숙달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간의 생리병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뭔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강론 숙지하시려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듯이 시간 투자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 방법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이제 총통치법 카페도 있고 방제도 카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총통 아카데미라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카페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학회 가입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원거리라서 어렵다 이러면 저희가 단톡을 통해서 강의 내용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학술 발표 때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학회지도 발간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질의응답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한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그 환자가 한의학 홍보가 대사가 돼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선전을 하고 다니니까 환자한테 한의학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치료가 된다. 잘 치료되는 거다. 실제로 치료해 주시면 비슷한 환자가 계속 오죠.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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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질환들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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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말씀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손발에 넣는 침치료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자극을 과도하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륵보살을 하는데 내가 9번, 6번이 아니라 내가 27번, 뭐 36번을 돌려서라도 지금 내가 이 환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가 이제 몸살을 앓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호전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침치료라는 게 우리가 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극 포인트에 자극을 주면 이 사람의 자생력이 발동이 돼요. 좋아지는 쪽으로. 어떻게든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왼쪽으로 돌린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고요. 내가 곡천운 곡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간에 물이 많아져서 간음이 막 보충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간에 물이 쪽쪽 빠져가지고 눈이 막 건조해지고 근육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되면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협지도 아니잖아요. 네. 왼쪽으로 돌리나 오른쪽으로 돌리나 똑같아요. 재사업을 해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 자극이 이 사람의 간음의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간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음액을 모아서 간으로 보내주려는 노력을 하고, 이 정맥순환이 안 돼서 간으로 인한 부종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 정맥순환을 좋게 유도를 하면서 붓기를 빼면서 다리 붓기가 빠지는 쪽으로 유도가 되고, 근데 이제 과한 자극이 들어가면 당장에 막 어지럽고 힘들고 숨차고 식은땀 흘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 복진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문제다. 이게 줄어들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아까 협심증 환자한테도 전중이 나오면 전중, 아니면 거걸이 나오면 거걸. 지금 요 전중에 압통이 있는 게 신장에 뭔가가 막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건 어혈이다. 아니면 이거는 소화가 안 돼서 생긴 담음이다. 그럼 내가 앞으로 치료를 이 담음을 해결하면서 소화장애가 편해지는 쪽으로 해결할 테니까 앞으로 침 맞으시면서 흉통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지, 전중압통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자. 중간에 진찰을 계속 해주시고, 환자가 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자 얘기 들어보시고 복진 확인하시고 침치료 수정해 주시면 재미있게 가요. 제가 요새 그 크론병으로 한 1년 반 정도
고생한 여자애를 하나 치료하고 있는데 20살짜리인데 이 친구가 아주 거의 뭐 죽다시피 해서 왔어요. 호소하는 게 배가 맨날 너무 아프대. 그리고 방광염 같은 게 되게 잘 오고 소변 볼 때마다 막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고 배 계속 아프고 또 설사는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여기서 크론병 진단을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 크론병 진단을 내리면 그 검사비나 진료비를 10%만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크론병 진단을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처음에 이제 크론병 진단 내리면 스테로이드 투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환자들이 간병 환자면 대부분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하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해독할 능력이 없어. 이러면 이제 또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안 하고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나타나면 그때부터 비상 걸려서 입원하고 뭐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하다 저한테 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크론병도 뭣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간병이야. 그리고 이제 소장이랑 간에 문제가 있고 어혈로 인해서 간의 음액이 부족해지고 이제 내장기관이 이제 위장이나 대장, 방광 이런 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고 그 다음에 간의 어혈이 방광으로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자꾸 방광염이 왔던 거고 이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맨날 울어요. 너무 아프니까 상담을 너무 자주 해. 미칠 것 같아. 제가 원래 상담을 절대 자주 안 해요. 요새는 한 5번, 10번 내지는 제가 이제 침을 안 놓으면 한 달에 한 번 약 먹을 때만 하자 이러는데 얘는 너무 아프니까 뭐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조금만 아프면 와서 울면서 자기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달 반 정도 됐는데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쾌적해지고 이 복부의 복진이 아랫배 어혈 뭉친 게 풀리면서 말랑말랑해지고 간은 보충이 되면서 위장, 대장, 방광 이런 데가 풀리니까 부드러워지고 맨날 울던 애인데 이제 애가 또 착해. 제가 못 떼내면은 상담을 안 하는데 애가 너무 착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플 텐데 좀 좋아지면 웃고 아프면 맨날 울고 근데 이제 지금 웃더라도 너 계속 아플 거야. 근데 아픈 빈도가 점점 줄어들 거야. 강도가 약해질 거야.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2달 반 사이에 복진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관원에 있다만 하던 어혈이 지금 세로로 얇아지면서 많이 풀렸고 우소복의 복진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 자소복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간병이 좋아지면서 이 친구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환들 치료하시면서 그냥 뭐 어려운 병명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복진에 대해서 내가 병리 분석을 하고 치료하면 좋아지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치료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하나만 생기면요 2개, 3개가 생기면서 막 그 질환을 잘 치료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잘 치료하는 질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치료해 보니까 너무 잘 치료하는 질환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리고 분야와 범위를 가리지 않죠. 뭐 부인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화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토탈로 다 보게 되죠. 그 중에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도 되고 자꾸 그렇게 너무 겁내시지 말고 침치료가 사람 어떻게 안 만드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자극만 주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혹시 그 원장님 이런 원장님 책법이 참 훌륭한 책법이신데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뭐 현대의 어떤 현대라고 말하기는 좀 하지만 누구나 불편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해부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생물을 가져와가지고 잠수를 설명하신다든지 한번 아니라든지 설명하실 때 과학과 생물을 조금 더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누군가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기존에 없던 거를 원래 있는 건데 문헌에 없던 거를 효과를 확인하고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과학이라든지 뭐 의료 쪽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들 현격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마 10년, 20년 사이에 아마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간병이나 신장병들이 저희밖에 못 고치는 질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밖에 못 고친다는 것은 저만 고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간병이다, 신장병에다 보고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들. 양방에서는 손도 댈 수 없는 이런 질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만 차근차근 해나가고 실적만 쌓이면 그거 이제 해석하는 거는 뭐 의사들이 합니까? 다 과학자들이 하고 다른 뭐 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시도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육학도 중요하다, 양방생리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한의사니까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죠. 그 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 힘줄이라는 것은 예. 이쪽보다는 예. 파샤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떤 파샤, 그러니까 근막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아까 이제 힘줄과 근육과 기육을 나누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확한 정의도 없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도 크게 명확하게 정의도 없고 해부적으로도 어려운데 일단은 이 힘줄 가운데 선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근육에 싸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체화가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주위에 기육들이 있는 건데 이걸 뭉뚱겨서 얘기하자면 이 우리가 가형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불신을 시키는 거는 그 힘줄이 부드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생각을 했을 때 힘줄이 뭉치면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힘들어진다. 그랬을 때 목표를 쓰면 이게 부드러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질환 중에 힘줄이 수축만 되는 게 아니라 이완도 되겠죠. 이완이 되면 무력해져요. 이건 어려운 질환이에요. 침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질환보다는 이제 수축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설명드린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육부에서는 목혈, 토혈로 나누어서 설명드린 거고, 이 힘줄과 근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간이에요. 이 간의 곡천원곡을 쓰면 힘줄과 근육을 동시에 자연하면서 부드럽게 해주고 수축된 걸 이완시키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딱 뭐다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지 않겠느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뭐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서 잘 알겠습니까? 양방적인 지식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상식 수준의 것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일종의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예. 관절의 변형들이 예. 주로 감하고 신쪽으로 가잖아요. 신장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류마티스 환자가 중증이라도 스테로이드나 그 관절 류마티스량 약을 아주 많이 먹지 않으면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예,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약물에 의해서 많이 찌들고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고 이러면 점점점 어려운 질환으로 가는데 이거를 신장에서 정을 보충을 하고 골수를 늘려주고 그 골수가 이 근육과 관절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줘서 이게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또 신장의 여루를 해결하면서 염증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침치료에서도 반응이 괜찮고요. 한약 처방했을 때 굉장히 유효합니다. 일종의 예. 힘드시겠지만 치료기간은 한 어느 정도나 치료 기간은 이제 그 사람의 OS와 변형 정도, 복진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어느 정도는 예. 치료를 하면은 정상으로 변형된 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원상으로. 근데 모든 변형된 질환은 변형된 구조물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없어지고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생활할만 하다 이거지 정상으로 이게 변형된 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변형은 원상복구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활용하기에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왜 혈관을 잘라내도 그 혈관 흐름이 측부적으로 순환이 생기면서 순환이 되게끔 몸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변형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뭔가 인체가 자구책을 마련을 하거든요. 우리 그걸 도와주는 건데 그 신장 쪽은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진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거, 예, 무릎 연골 수술하려고 했던 분들이 수술 안 하게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시소 약품이 확실하면 예. 지능혈이 토혈하고 화해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땐 토혈을 쓰겠죠. 예, 관절이 그럴 땐. 예. 근데 주로 단계통은 계속 쓰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화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 이 금혈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신음모를 깔고 있는 환자도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태계태백의 영공노공이나 영공소부를 쓰다가 뭐 중간에 변화를 줘서 영공노공이 빠지고 부르경과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이 많이 부족한 환자는 약을 써야 돼요, 일단.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런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골수를 보충하는 류의 약 처방이 없어요, 거의. 거의 신음모 쪽으로 약 처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처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기존에 없던 처방인데 실제로 써보면 또 괜찮습니다. 제가 호도육을 굉장히 많이 써요. 호도육.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관절 쪽 질환에 이제 동물성약을 많이 쓰잖아요. 뭐 닭발이 좋다, 족발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젤라틴이 많이 들어간 동물성약제를 많이 쓰는데 제가 동물성약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신정 보충하는 용도와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호도육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호도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어떻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세요? 이게 복잡해요. 말이 길어져. 근데 이제 처방의 의미는, 자,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후살봉에 보면 청화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쵸? 그 방향화편에 보면 청화환이라는 약이 있는데 신호요통에 쓴다고 나와요. 이게 호도육이랑 두충이랑 파고지를 쓰는 처방인데, 제가 이제 신정을 보충하는 약 중에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거나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 뭐가 있을 때 계속 궁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호도육이 되더라고요. 식물성 약 중에. 일단 모양이 뇌와 비슷하게 생겼고 안에 호두기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국산 호두를 드셔보시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만 삽한 맛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호두를 먹으면 입이 텁텁해지잖아요. 이 호두를 사용을 하면 그 골수에 해당하는 윤한 그 성분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모을 수 있는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두충이랑 호도육을 군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관절 부위를 지정을 해서 인경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진다 이거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 처방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손가락 쪽으로 약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개질을 올려서 인경약으로 뭐 개질을 12g 정도 처방 내에 쓰면서 인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족근통으로 뒤꿈치가 불편하다. 아니면 무릎이 불편하다 이러면 우수를 8g이나 12g 정도로 올려서 아래쪽으로 인경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은 두충이랑 호도육을 군제로 쓰면서 다른 신정보충하는 약을 쓰면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약을 쓰면 의외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놀랄 정도로. 약방에서 오랜 동안 스테로이드 치료를 예. 하는 분들도 치료를 어려워요. 스테로이드는 이 면역 반응을 없애기 때문에 이 힘줄이나 관절 파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많이 파괴가 되면 재생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일단 제가 그런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스테로이드 복용 기간, 그 다음에 그 관절약 복용 기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긴 사람도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베린 모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길지 않으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게 많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놀랄 정도로 확인이 많이 됩니다. 공부하신 분이라도 예. 치료하게 되면은 예. 다양한 예. 그렇죠. 스테로이드나 관절약 줄이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침치료 계속 하면서 계속 관절을 부드럽게 신장을 뭉친 걸 풀면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뭐 족근통 환자도 굉장히 많고요. 손가락 관절 환자도 많고 신수가 뭉쳐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환자도 많고 이런 환자들이 그런 류의 처방들을 써서 좋아지거든요. 해볼만 한 거죠. 근데 기존에 이런 처방들이 잘 없거든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조 원장님. 제가 예. 그냥 아까 크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예. 이후에 그 스마트에서 예. 관람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양방 양국 하고 예,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앞쪽에 보면 예. 이 양국으로 내려서기 앞쪽으로 많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이런 경우에 관람들이 예. 그 중간하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많이 하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중간에 그래서 이미 꺼내 양을 중간에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건 이제 환자의 상태와 서로 간의 라포를 고려해서 말씀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양약을 끊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양약은 몸에서 적응이 되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양약 끊으라고 해서 자기는 안 먹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제된다 난리치고 하면 거의 뒤집어 쓰는 건 우리가 뒤집어 쓰잖아요. 약이 안 좋은 건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환자의 상태, 그래서 환자가 제가 설명하는 그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그 계속 먹어서 문제가 안 되는 약들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는데 평생 먹는 약들 이런 거는 당장에 끊으라고 티칭을 잘 안 하고요. 이제 환자도 효과가 없다고 인지를 하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약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끊어보라고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그런 부분에 뒤어서 온 사람들은 안 먹어도 괜찮으면 점점 끊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위험한 그 티칭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양약 끊으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양약은 원래대로 복용하시고 한약 복용하시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면 줄이는 쪽으로 가자가 제일 무난하죠.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예.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고 뭐 더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뭐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뒤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